2024년 9월 19일 추석 연휴 지난 다음 날 목요일 매매 일지입니다. 뭐 매매하는 건 없고 일단 그 마지막으로 매매 일지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장중에 아침에 그냥 방송을 켰어요. 보면 뭐 그 제가 그 9월 초에 급하게 그 수급세원님 주차연에 있는 수급세원님 강의를 급하게 결제를 하고 나서 2주 동안 미친 듯이 새벽까지 계속 방송을 듣고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약간 그 어떤 기술적 통계를 내셔가지고 타점 같은 것들이나 어떤 그 매수매도 원칙이 좀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이 돼 있는 상태예요. 보면 거기서 이제 약간 뭐 그 감각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유도리를 발휘해서 뭐 살 때도 있고 더 늦게 팔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 하는 종목도 있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매매일지를 그 매매를 앞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한 몇 달 이상은 할 건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매매일지를 작성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뭐 그래서 지금 비공개로 영상을 찍던지 아니면은 그냥 그 주식 차트 연구소 카페에 그냥 적당하게 이제 약간 공개할 수 있을 정도의 매매일지를 올리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지금 뭐 거의 느낌적인 매매라고 해야 될까? 뭐 그 이걸 주미사 주식에 미친 사람 뭐 나주다에서 이제 약간 여름 강의를 듣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따라해 보려고 했어요. 보면 이제 종가 베팅 형태의 정도로. 근데 시장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고가이거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강하게 뚫어주는 종목을 매수한다면 다음날에 이제 갭상승을 노려본다라는 식의 그런 매매를 일단 단순하게 한번 해봤는데 다음날 그 외국인 새끼가 패대기 치기 바쁘고 그 새끼들은 뭐 0.01%라도 먹어도 그것들이 뭐 이제 자금력에 대해서 쌓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약간 기술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뭐 그런 매매법도 아니라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약간 매매일지를 작성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기게 됐고 제가 마지막으로 매매를 한다는 게 그 넥슨 게임즈였죠. 보면 넥슨 게임즈는 그 차트 형님의 그 낙폭과대 매매법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그 3단선까지 여기 돌파를 뚫어 여기쯤이었나 여기쯤이 뚫어서 이제 수직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간 예금 든다는 셈 치고 지금 매집을 했습니다. 보면 그거 말고는 없고 그게 끝나면은 제가 그냥 영상을 하나 남기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얘가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올라오면은 이제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시 약간 이제 멈칫하는 모습이 여기서 이제 약간 박스권을 하거나 아니면은 하락 추세를 다시 그리면서 이제 바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패턴이 가장 이제 오래 걸리는 패턴이죠. 3개월 이상 걸리는 패턴이고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약간 그 한 1, 2주나 한 달 이내로 되게 빨리 걸리는 패턴이고 여기서 박스권 그리면서 한번 찔러주고 또 박스권 그리고 찔러주고 박스권 그리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그냥 이제 마냥 그 방치하고 있기가 좀 애매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매집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냥 약 수익 정도라고 해야 되나? 이 수익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리고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300 넣어놓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 사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한 300 얼마 되는데 얼마어치 사졌나 뭐 한 150 사졌나 뭐 이런 식이고 앞으로 저는 이제 그 주가가 이제 하단을 깨지 않는 선에서 좀 매집을 좀 더 하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그 밑에 박스권에 있는 부분을 깨고 내려오면서 뭐 하면은 또 매집을 더 한다든지 그럴 생각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수급주 형태의 그 종목이기도 해요. 보면 이제 코스닥의 출판 매체 복제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이제 시총 상위주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게임주 중에서는 어쨌든 최선호주가 뭐 배틀그라운드나 뭐 시프트업이나 뭐 이런 애들이겠지만 그거가 아니래도 한 3등주, 4등주, 5등주 뭐 이런 게임 카테고리 내에서는 그래도 얘가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ETF 자금이라든지 기관성 그 포트폴리오 물량이 어느 정도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게끔은 될 겁니다. 보면 약간 그건 제 뇌피셜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약간 상위주들을 보면 뭐
펄 어비스 정도는 약간 드문드문거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개박살이 나고 이제 기관성 물량도 다 떠난 것 같아요. 보면 룬이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고, 숲 이것도 잘 모르겠고, 위메이드도 어쨌든 연기금이라든지 손을 좀 별로, 얘는 약간 코인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넥슨 게임즈가 그나마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들어차 있는 모습이죠. 보면 이제 물론 이제 하락할 때 기관이 모든 물량을 다 패대기를 쳤지만 얘들이 아마 이쪽에서 아마 올렸을 거예요. 보면 약간 그런 물량들을 마지막에 패대기 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어쨌든 시총 상위 종목이고 어쨌든 그 카테고리 내에 구성 종목에 있기 때문에 그 다시 이제 연기금 하락이 과도하면 연기금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다시 투신이 매집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식의,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을 좀 시켰다가 외국인들이 그냥 시장가로 급등을 시켰다가 시장가로 다 팔고 나가세요. 보면 프로그램이 원래는 아침에는 뭐 5만 주까지 상승이었다가 위로 올리자마자 외국인들의 종특인 것 같아요. 제가 프로그램의 힘을, 외국인들의 힘을 약간 이전에 좀 막 믿는 그런 형태의 포지션을 취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초단타 그 생양아치 개새끼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수급세원님 강의도 들어서 배웠지만 외국인들은 그냥 단타 치고 나가버리는 새끼들밖에 없다 보면. 그리고 외국인이 뭐 이렇게 약간 매집을 오늘 사고 뭐 오늘 사고 한 3일 연속 산다 하더라도 그 3일 전에 샀던 새끼가 이틀 전에 팔고 나가고, 이틀 전에 다시 들어온 새끼가 하루 전에 팔고 나가고, 다 다른 새끼라는 거예요. 보면 약간 그게 3일 동안 계속 한 새끼가 매집한 게 아니라 다 다른 새끼들이 샀다 팔았다 하고 나가고, 다시 이틀 전에 샀다 팔았다 하고 나가고, 다시 어제 샀다 팔았다 하고 나가고, 다 샀다 팔았다 하고 나가는 새끼들밖에 없다는 거 보면, 이게 총합 순매수 상위로 보면 순매수로 잡힐지언정 외국인들은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그동안 주식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에서도 큰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넥슨 게임즈 요거 하나 가지고 저는 예금 형태로 뭐 올 연말까지라든지 내년 초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볼 겁니다. 보면은 그 제가 그냥 미리 얘기하면, 이게 하락을 시작한 부분부터 저가까지 이어서 만약에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 여기 236, 382 반등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머지 소량 물량을 50 반등까지는 이제 노려볼 생각입니다. 보면은 236 반등이라고 해봐야 지금 뭐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보면 뭐 그런 식, 382 반등 뭐 이런 식인데, 236 반등이 이때 양봉 뽑을 때 올까 말까 하다 결국에 못 왔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밀리는 형국인데, 뭐 어쨌든 간에 뭐 포트폴리오 물량, 기관성 물량들이 들어오면 외국인도 따라 붙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술적 반등은 여기가 저점이라고 했을 때는 382 반등까지는 나와주는 게 순서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 이제 자본 대비 한 5%에서 10% 정도 먹고 빠질 생각이다. 보면 뭐 예금 넣어놓느니 이거 그냥 사겠다 해서 그렇게 들어온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진행 과정에 있으니까 청산을 못했어요. 여기가 고점이 16,300원인데 236 반등이 최소 반등이죠. 보면 16,480, 16,500원 부근에서 매도를 깔아놨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보면 전 그런 식으로 마무리할 거고, 미리 다 예고까지 해놨으니까 뭐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포지션이 보면 이게 외국인들이 연휴 전에 이날 그때도 이제 콜 매도였다가 갑자기 종가에 콜 순매수 30억 정도로 확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그냥 뭐 어떤 약간 이렇게 조지다가 상방 쪽의 스탠스를 약간이라도 보이나 싶었는데, 이제 나스닥이 이제 금리를 파월이 0.5% 인하를 해서 빅스텝을 밟았죠. 빅스텝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빅스텝 밟을 때 나스닥도 막 1% 넘게 오르고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뭐 그 경기 침체 우려니 어쩌니 해서 이제 나스닥은 결국에 이제 윗꼬리 음봉으로 박았는데, 우리나라 장도 보면 그래요. 보면 시가가 0.3% 올랐고 고가가 0.8%,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콜 포지션 잡았던 것들을 위로 개 띄우고 나서 위로 잠깐 쳐 올리면서 전부 다 그거를 실행을 시켜버렸어요. 청산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들은 언제나 다름없이 콜을 팔고 있고, 코스피 현물을 계속 팔고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고 있고, 삼전도 한 마이너스 2% 빠지고 있죠. 보면
그런 식의 분위기입니다. 보면 저는 약간 이것까지는 좀 모르겠는 게 뭐냐면 그 코스닥은 그냥 약간 단타 노릴 거 해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코스피를 지금 거의 한 20거래일, 30거래일 내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맨날 팔아요. 지금 몇천억씩. 최소한 뭐 500억 이상 지금 거의 한 1, 2천억, 2, 3천억 이상은 계속 팔기만 해. 그냥 뭐 일말의 반등도 없이 얘들은 그냥 시장가로 밀고 시장가로 팔고 있어요. 보면 이게 그때 한 5일 정도 연속으로 팔았을 때, 그런가 보다. 한 10일 연속 팔았을 때보다, 이 새끼들 심하네. 이랬는데, 한 15거래일 이상은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은 MSCI 선진국 그쪽 카테고리 쪽에서에 대한 자금 이동이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보면 약간. 우리가 이제 신흥국 카테고리.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 홍콩, 대만, 뭐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신흥국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 너무 좋잖아요. 지금 보면 말레이시아도 이제 공장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대만은 TSMC가 거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리아를 매수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삼성전자는 헛다리 짚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약간 이빠이 올린 상황인데 그거 하나 있는 거죠. 보면 약간 메리트가. 근데 SK하이닉스 살 거야, TSMC 살 거야. 그러면은 난 TSMC 살 거야, 보면. 그리고 지금 인도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코리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인도나 말레이시아, 뭐 대만 이런 거 살 것 같아요,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까지 뭐 희망은 없는 상태. 그래서 계속 포트폴리오 조정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걸 기관이랑 개인들이 다 받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란지, 저는 약간 주식을 어떤 식으로 뭐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겠다. 자금을 뭐 때려 박아가지고, 상승장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은 이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를 이제 매수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팔고 나가는 이제 약간 어떤 단타성 자금 아니면 뭐 그런 기관성 포트폴리오 자금들이 이제 어떤 구조적인 변경을 끝냈다라고 봤을 때나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거래대금 얘기는 뭐 항상 하는 얘기죠. 보면 코스닥 거래대금이 10조 이상 터져야 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식상한 얘기고 그리고 지금 또 만기일 끝나고 포지션 잡은 걸 보면 이제 근월콜은 외국인들이 좀 잡아놨어요. 보면 그때 이제 수익 전에 잡아놓은 게 이 물량인가 싶기도 하고 풋은 일단 개인이든 외국인든 그냥 깔아놓고 봐 일단 그런 식이고 개인들도 이제 근월콜들 잡아놨는데 이게 약간 외가콜의 매도 물량이 엄청 나요. 보면 개인들이 여기 잡아놓은 게 있죠. 보면 결국에 이제 350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별로 올릴 생각이 없다. 뭐 그렇지만 터치는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희망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요거밖에는 안 돼요. 보면 요거를 뚫고 올릴 만한 뭔가 있으려면 이 콜 물량들을 콜 매수가 외국인들이 콜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이걸 잡아 먹으면서 개인들이 이제 콜을 팔기 시작하겠죠. 거기서 그러면서 땡겨 올려주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현물도 이지랄로 팔고 있고 옵션도 이지랄로 매도만 치고 있고 매도 게임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질질 싼다는 거예요. 질질 싸거나 뭐 내려가면 그냥 뭐 오케이 뭐 질질 싸면 어차피 프리미엄 다 빨아먹고 얘가 지금 350 콜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2점 얼마 1점 얼마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만기일에는 빵원으로 휴지가 될 거예요. 그럼 얘들이 2원 1원 이렇게 먹는 거예요. 보면 그런 플레이만 하고 있어요. 보면 왜냐면 뭐 선물 일거래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지금 없어요. 보면 지금 1,000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옵션질 가지고 옵션은 지금 50억 넘게 매도하고 있는데 60 매우 마이너스 60억 계속 옵션질만 하고 있고 현선물에 대한 포지션은 없고 계속 현물은 이제 약간 털고 나가기 바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식이 보면 맨날 비창 매도 나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이런 거만 확인해봐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사나? 외국인들이 콜 옵션을 어떻게 지금 스탠스 하고 있지? 뭐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당분간의 포지션에 대한 것들은
예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약간 별 볼 일 없는 질질 싸는 장이에요, 결국엔.